다음 라운드 2로 라운드 1이 뭐 굉장히 길게는 1시간 가량 했습니다. 2가 이태원이죠. 이태원 우리 12구 참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각자가 바라본 어떤 점을 갖다가 말씀 주시고 이어서 국정조사도 함께. 일단 이전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사고 주체가 없다. 뭐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뭐랄까요 일종의 그 하나의 뭐 사고의 수습 또 뭐 그러니까 피해의 최소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 운영진 그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걸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가 애도 기간을 일주일 정도 선포를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때 뭐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여러 종교 행사에 참석해 참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 앞에 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머리를 숙이고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거라고 봤어요. 차다 안 되면 대국민 다 말아도 저는 낼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사도 아직 안 한 거죠. 안 했죠. 그러고 나서 동남아 순방 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뭐 국익이 걸려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돌아온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의 주체, 그러니까 이 행사의 주체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다 아는 일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당시 대통령실을 지금 그 집중돼 있는 시위대들을 로부터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을 그쪽에다 편중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그거는 뭐 물론 앞으로 좀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고가 이렇게 빚어지고 난 뒤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뭐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그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경찰 배치에서도 사고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지를 않나. 뭐랍니까? 또 뭐지 여러 가지 나도 폼나게 그러니까 살틱서 던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몰염치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민이라는 이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뭡니까? 지난번 순방 나갈 때 어깨 툭툭 도닥여주고 돌아올 때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언론에 고스란히 이 지금 전달되는 상황 자체는 그건 대통령의 뜻 아닌가요?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신임하니까 더 이상 책임 묻지 마라. 그 국민한테 지금 일종의 엄포를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난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여기에 그게 바탕한 일종의 제도적 법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도적 법적 보완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입법 권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저는 당연히 바로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한번 뭉개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윤 정권이 이 사태를 맞이하고 제2 세월호인가 싶어서 바짝 긴장했죠. 그래서 뭐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뭐 위로금 장례비 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는 모양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테크닉적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이 수습하고 사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만 수습하고 사퇴하겠다고 한 두세 달 뒤에 사퇴하겠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윤희건 경찰청장도 한 두세 달 뒤에 조사 마무리 후에 둘 다 사퇴하겠다고 말을 하고 갔더라면 이 사건의 수습이 또 여권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나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가는 부분에서 이제 밑에 책임 전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경험 효과를 야당이 너무 우습게 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볼 때 뭐 국정조사를 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데 솔직히 여론상으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공방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윤 정권에 버틸 힘을 갖다가 보태주고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걸 끌고 야당이 지금 공격하는 것도 촛불 추모 대회를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정략적인 입장이 없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쌍방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 쟁점화 해가는 거죠. 재난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처럼은 되지 못한다. 그럼 야당은 이 사건에 자신의 욕심을 얼마나 뺀 채 순수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싸움거리 하나가 더 생긴 정도 불가지. 이걸로 결정타를 보낸다거나 이걸로 해서 촛불을 성공시킨다라고 생각은 안 든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더 던져져야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제야도 이제 여태까지의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 뭡니까 정해진 스테레오타입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대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 창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여론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화되어 버려. 프레임으로 그냥 나타난다. 어떤 쟁점 이슈를 여론조사를 넣어도 그야말로 5대4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 뭐 찬성한다 하든. 그래서 옛날과 같은 잘했다 잘못했다 찬성이 70~80% 나오는 여론은 거의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찬반이든 비판 이런 의견이 55% 60% 정도만 되면 굉장히 그 프레임이 깨어지는 여론이기 때문에 이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라든가 그 장관 퇴임 문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65% 7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이태원 사태와 관련된 여론은 대단히 안 좋고 엄중하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왜 대통령 지지율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지금 이태원 사건 이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것이 참사로서 굉장히 현 정부의 책임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대통령과 좀 다른 것 같다.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것 같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랐냐 안 달랐냐. 두 번째는 여름에 거기 그 폭우 사태 때 하고 달랐느냐 안 달랐느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여름 폭우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마 반영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로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황 소장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너무 섣불리 국민들한테 그 의도가 캐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은연중에 마치 그 중에 누군가가 뭐 소수가 그런 의도를 드러냈을지 몰라도 은연중에 이것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치적 어떤 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비춰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그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국정조사 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크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약하다. 예,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 소장님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부 대응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 책임자 이렇게 퇴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이 아까 55% 60% 이상 가는 게 드물다지만 바로 이 이태원 참사에서 그게 이제 나왔어요. 7, 80%가 정부 대응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 행안장부 경찰청장 그리고 총지와 총리까지도 퇴진하라. 뭐 이 부분들이 다 모으면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6개월 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런 이제 모든 언론에서 공통된 그 평가였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오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민심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옛날에 왕조 시대에도 뭐 이렇게 홍수가 지고 가뭄이 지고 이러면 왕이 석고대죄를 하고 그래서 이 자기가 하늘과 또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하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평생이 그 천에 지대본야다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검찰 26년 이란 부분들 그리고 뭐 나온 거로 치자면 9년간 고시 준비 치자면은 거의 뭐 이 자기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법조 쪽에만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그런 뭐 공직 생활이 됐던 여러 그냥 이 학교 정치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그 민심의 향방, 그 민심이 내리는 어떤 이 선택 판단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아. 말은 좋은 말 다 했어요.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죠 트루만이 했던 The book stops here에서 안전이 무한 책임 이야기도 하고 전혀 실행되지 않은 그냥 말로만 잔치였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깊이 있게 국민들한테는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 민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게 패스구나 그냥 자기 생각인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말 그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매일 방송에 나가다시피 했는데 박근혜 그 기간을 매일같이 어쨌든 간에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뭐 그거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의 척도죠.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박근혜도 그래도 이 자기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부분들이 계속 기대를 갖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응원을 보내고 이래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지지층들이 결국은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의 실상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국은 10%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이 막 이 탄핵의 그냥 그걸로 그냥 급속하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말하잖아요. 물이 우리를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그 민심의 무서움을 갖다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대응 과정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습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아마 이제 어제 첫 유족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망자, 희생자 명단 공개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유족 행동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본다면은 이게 또 세월호 같은 그것을 갖다가 세월호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제가 볼 때 그 당시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에서 한다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해경을 해체까지 해서 민심을 갖다가 달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완전히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드라이브의 기결 이런 부분 또 경제 위기와 또 다르게 저는 이 12구 이태원 참사가 가져온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일시적으로는 대통령 취지를 오히려 더 고쳐가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를 정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저 이야기하는 그 군사 정권 시절에 왜 이런 참사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무소불위의 대통령들이 그때는 뭐 5년 단임제도 아니었어. 이게 7년 그리고 3선 이상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무장관 부처에 대해서는 이 지체 없이 수소프 사태, 경질 이렇게 왜 처리했느냐 이거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사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